늘스타TV를 구독해주시는 늘메이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반가워요. 네, 지난번 늘메이트 분들의 리퀘스트를 받아서 만들었던 영상, 늘스타님은 승무원을 그만두고 후회했던 순간들이 언제였나요? 라는 질문에 굉장히 많은 좋은 반응들이 왔어요. 공감이 된다, 이런 거 만들어줘서 고맙다 라는 여러분들의 의견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많은 베스트 추천 댓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답변을 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구독자 이응 딜레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다음번에는 승무원 그만두고 좋을 대로 영상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게 추천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승무원을 때려치니까 정말 좋다, 이런 부분 너무너무 저한테는 진짜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고요? 궁금하시면 오늘도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승무원을 그만두길 잘했다 탑 3 중 세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3위는요, 동료 승무원들의 고충을 들을 때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같이 이제 동료 승무원들이 있을 때 동기도 있고 친했던 승무원들도 있고 아직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직장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들, 친구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서비스 프로시저가 이렇게 바뀌어서 너무나 힘들었다, 고충을 토로하는 순간들도 있고, 이러이러한 손님들을 아직도 상대하고 있으니 내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 라는 그런 인간관계에서의, 사회생활에서의 고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러이러한 것들이 또 바뀌어서 새롭게 공부하느라 프로시저에 대한 힘듦, 그리고 언어를 공부하는 데에 대한 힘듦, 또 방송이 요새 되게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기내 방송 후배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고충들 듣고 있다 보면, 늘스타 거기 계속 있었으면 내가 저 친구들처럼, 저 동료 승무원들처럼 잘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면서 지금 내가 사는 게 조금 더 편안하구나, 이런 생각을 상대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제 고충을 이야기하면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또 내가 승무원으로 붙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료 승무원들이 이렇게 고충을 토로할 때 저는 그래도 승무원 그만두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볍게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위 말씀드릴게요. 2위는요, 여러모로 보여지는 시선에서 내가 좀 자유로워졌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여기서의 여러모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부터입니다. 승무원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포장을 해도 보여지는 직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1년 365일 다이어트, 패션, 헤어, 메이크업, 네일, 아트까지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부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에 따른 또 규격이나 규정도 굉장히 정확해서 정말 이 귀걸이의 미리미터까지, 정말 이 지름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입고 다니고 하고 다녀야 되는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 편안하다고 느끼는 깔끔한 서비스인에 대한 기대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 승무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승무원을 지원했고, 제가 했었던 부분은 사실이지만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번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나도 여름이니까 염색을 좀 진하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어렵고, 나도 블링블링하게 저 소녀시대들처럼 이렇게 손톱을 바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큐빅이나 이런 거 붙인다는 게 조금 쉽지가 않죠. 요즘은 그래도 규정이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눈이 너무 아파서 렌즈 부작용이 막 오고 이렇게 눈에 핏줄이 다 섰는데도 내가 안경을 쓰지 못하고 그냥 눈에 렌즈를 또 꾸역꾸역 끼고 나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여지는 시선들 무시 못하죠. 그리고 입맛이 막 땡겨서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면은 이 유니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여름에는 자켓도 잘 안 입고 하복처럼 입고 다니는데 그때는 살이 울룩불룩 튀어나오게 되고, 생월달에 태어난 월에 받는 그 포인트로 제복을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살이 좀 쪄버리면은 유니폼을 쉽게 받는다는 게, 그런 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살을
계속 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살찐 것 같으면 빼고 그리고 관리하고 이런 것의 연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복을 안 입는 지금의 이 순간이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승객들의 시선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 영상에 승무원은 유니폼을 왜 입고 다니는가 여기 위에 보시면 제가 띄워드릴 텐데요. 그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무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다니면 많은 분들이 다 쳐다보고 걸어다니는 회사의 광고판이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13시간, 14시간 다리 너무 힘들게 부르트게 7cm, 9cm 구두 신고 다녔잖아요. 그랬는데도 인천공항에 도착하거나 아니면 LA공항에 도착했을 때 승객분들이 보고 계시고 외국분들이 보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살짝 기대서 걸터 있는다거나 짝다리를 짚는다거나 팔이 힘들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팔짱을 꼈으면 바로 스마일 착각 해가지고 파파라치 컷에 찍히고 그것은 이제 회사 홈페이지라든지 윗분들 귀에 들어가가지고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어디에서도 군인분들처럼 각 잡히게 정말 마네킹처럼 서 있고 앉아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비행 다닐 때 그런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공항 다닐 때에도 다리가 힘들면 짝다리도 짚고 그리고 좀 힘들면 다리도 꼬고 이어폰 듣고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걸어 다니고 뭐라고 합니까? 누가 파파라치를 찍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졌다라는 게 굉장히 또 행복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망의 1위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든 이직을 하든 승무원만큼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부분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스케줄이 조금 더 살인적일 때에는 정말 힘들고 힘듭니다. 내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스케줄 회사에서 짜주는 대로 내가 맞춰서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정말 힘든 성수기 때는 쪽대본 받는다고 하죠. 배우들이 정말 현장에서 15화를 찍으면서 이제 15화 대본 두 번째 씬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처럼 쪽 스케줄을 받는 생활을 할 때면 정말 힘들었던 생각이 저도 듭니다. 쪽 스케줄이라 하면 진짜 그달의 스케줄을 바로 내일 받는 거죠. 연속으로 스케줄이 깨지면서 다른 게 불리고 다른 게 불리면서 내가 쉰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약속을 잡아두고 항공권도 끊어놓고 결혼식 가는 것도 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막상 이 스케줄에서 파토가 나고 기다리세요. 그럼 7시까지 기다리는 거야. 저녁 7시까지. 그럼 다음 스케줄이 그때 떠요. 그러면 내일 어디로 비행 가는구나. 저녁 7시 돼서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스케줄이 2박 3일께 다 깨지면서 3박 4일로 바뀌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공란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나머지 일정도 계속 쪽대본처럼 쪽 스케줄을 받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이 부분으로 그 항공사 노조들도 굉장히 많이 말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그런 걸 당해본 결과 힘들었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들 사회생활 전혀 안 되고요. 가고 싶은데 하다못해 병원을 못 가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승무원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장 저는 좋아졌다라고 꼽고 싶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 본다면 첫 번째로는 결혼식장을 갈 수 있습니다. 결혼식, 경조사, 친구 아버님, 어머님의 부고 소식 이런 이야기 정말 들었을 때에도 한달음에 달려가고 싶지만 진짜 4박 5일 스케줄이 나와서 장거리에 가 있다면은 못 갑니다. 3일장이어도 못 가고 그리고 결혼식? 당연히 못 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 못 가다 보니까 친구한테 매번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 승무원으로서 조금 가장 힘든 순간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친한 내 절친의 결혼식을 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좀 행복해진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디테일하게는 운동이나 취미를 좀 내가 마음대로 계획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승무원을 할 때에는 좀 비싼 고액 개인 PT? 이런 것밖에 못했어요. 그 이유는 금액이 1대1로 갈수록 점점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1대1로 선생님이 나한테 시간을 맞춰서 내 스케줄대로 움직여 주실 수 있는 그런 운동밖에 못했기 때문이에요. 취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승무원을 그만두고 나니까 쿠킹 클래스면 쿠킹 클래스, 헬스면 헬스,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 명이서 하는 것들 다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프리랜서라면 내가 이때 일을 안 잡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회사 끝나고 나서 하는 시간에 규칙적으로 그나마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좋은 건 얼리버드 항공권 이런 혜택들을 좀 누려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항공사를 다닐 때에는 오히려 항공권적인 부분에서 많이 손해를 봤어요. 물론 직원 항공권을 쓰기도 하지만 그것마저도 이게 확약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진짜 승객들이 다 타고 남는 좌석에 탈 수 있는 거잖아요. 직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확약하는 그냥 항공권을 내가 끊어서 가겠다 하면서 저 풀페이를 하고 진짜 돈 다 지급한 다음에 그렇게 항공권 이용한 적도 진짜 많았거든요. 이제는 항공사 승무원의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3월 달에 미리 딱 끊어 놓는 거예요. 12월, 1월에 갈 거를. 그러다 보면은 금액도 제일 저렴할 때 할인 받을 수도 있고 혜택도 많이 누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직원 항공권 이용하게 되면 나보다 선배 승무원한테 뭘 좀 부탁하거나 이런 게 좀 염치가 없다고 해야 될까? 눈치가 보인다고 해야 될까? 좀 이용하면서도 좀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이 돈 다 내고 그냥 받지. 내가 손님으로 그냥 이렇게 놀러 갈 때만큼은 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는데 요즘은 승무원들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돈 다 내고 여행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건강면에서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수면 시간이 아무래도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직업입니다. 내가 새벽 4시, 5시에 출발을 해야 된다면 2, 3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를 가게 되면 시차에 대한 적응, 그거는 언제 해도 적응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따뜻한 우유를 데워 먹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서울은 낮인데 미국은 밤이야. 이거를 맞추면서 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몸이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생리불순이라든지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건강이 좀 면역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간혹 있는데요. 저 또한 수면을 좀 마음 놓고 내가 시간을 좀 맞춰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좀 규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마음을 안 먹어서 문제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건강적인 면에서도 더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런 것들, 진짜 약속을 해서 뭔가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계획성이 가장 승무원을 그만두고 나서 좋아진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늘 양면성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승무원 했던 시절이 그립고 후회가 되고, 이럴 때는 또 승무원을 그만두니까 좋은 것 같고, 그런 것들이죠. 뭐든 내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만족감을 찾아가는 것이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찍은 영상이 여러분들 퇴사하세요, 저처럼 승무원 때려치우고 행복해지세요 이런 영상?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회할 수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결국엔 본인의 선택,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는 삶을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불경기에 나를 써주는 회사가 있다는 부분에 감사함을 느끼며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미 퇴사를 하셨던 분이라면 늘스타처럼 지금 주어진 삶에서 더 최선을 다하고 만족감을 그나마 찾으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부분,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바람직한 답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늘스타TV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속 시원히 답변이 됐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늘스타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한번 박아주시고요. 그리고 아직도 안 누르셨으면 구독 꾹 누르고 알림 종까지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